보게 되면은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인 방식이죠. 예전에 차를 만들 때 여기 이제 계기판 넣고 여기 이쪽에 내비게이션 창 이렇게 설치를 했던 그런 모습인데, 지금은 이게 다 이어져 있죠. 기아에서 나오는 모델들, 뭐 현대에서 나오는 모델들, 수입차들도 거의 대부분 요즘 출시되고 있는 차들은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이 쭉 이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일체형으로 이어져 있는 그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 창이 좋은 점은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이고 미래지향적인 요즘 나온 차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거, 이건 좋죠. 근데 이것도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도 햇볕이 이렇게 쭉 들이치는 환경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외부의 그 조명의 영향이 없어요. 햇볕이 이쪽에서 오든지 왼쪽에서 오든지 오른쪽에서 오든지 햇볕이 계기판으로 들이쳐가지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만족스러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소렌토도 그렇고 산타페도 이제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계기판이 이렇게 내비게이션하고 일체형으로 붙으면서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쑥 들어가 있는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봤을 때 그 운전자에게 주는 편안함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도 많이 보셨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3스포크로 돼가지고 왼편에 이제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창을 보면은 요즘 나온 것처럼 막 거대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쓰기에 적정한 사이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를 타면서 저도 뭐 가지고 있지만 현대의 내비게이션이 참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든 거는 이 폭이 배치를 잘했어요. 넘어갈 때 그 오작동의 소지가 이 터치 스크린은 좀 있잖아요, 물리적인 버튼들보다. 그럼에도 그런 거를 깔끔하게 처리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기 편리하게 잘 구성을 했고 잘 배치를 했다 라는 생각이 드는 내비게이션입니다.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공조장치 컨트롤러가 바뀌었어요. 어떤 분들은 버튼이 너무 많이 배치가 돼서 좀 어지럽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물리 버튼을 좋아하기 때문에 터치 방식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만 된 게 쓰임의 만족감은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큼지막하게 이렇게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이 차를 구매할 거라고 현대 측에서 판단을 한 걸까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모조리 여기를 다 물리 버튼으로 했습니다. 그랜저는 여기 공조장치 버튼이 심지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과 비교해 보면은 약간 올드한 느낌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조작감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조장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직까지는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요. 버튼식 같은 경우는 편리하긴 하고 보시는 것처럼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잖아요. 공간 활용성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게 약간의 오작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고 저도 가지고 있지만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안 눌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D라고 생각하고 밟았는데 R인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랜저에서는 컬럼식 기어 레버로 바뀌었죠. 이것도 바뀌게 되면은 컬럼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컵홀더 있고요. 무선 충전 시스템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느낌 자체는 이게 아무래도 캘리그래피 모델이다 보니까 이 소재의 느낌이라든지 그리고 투톤으로 처리된 거, 이런 것들이 제네시스처럼 고급성을 우선시 하면서 만든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고급감을 살리려고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뒷자리로 와봤는데요. 뒷자리 공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뼘 정도 여유가 나오는 공간을 보여줍니다. SUV이기 때문에 이 헤드룸 충분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트는 연한 브라운색이고요. 고급스러운 느낌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죽 시트의 질감도 꽤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뒷자리 시트의 형상도 여기가 약간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또 나와 있으면 좀 쪼여지는 느낌이 있는데 양쪽 옆이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뒷자리 승객에게도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주는 정도의 형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리클라이닝을 했고요. 이쪽은 세워 놓았는데 꽤 많은 각도로
뒤로 눕혀집니다. 세우게 되면은 직각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시트가 바르게 서거든요. 근데 여기 레버를 잡고 뒤로 눕히게 되면은 이 정도 차이가 날 정도의 리클라이닝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기대에서 느껴봤을 때 각도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시트의 형상, 이것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동식 커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랜저에서는 이게 전동식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전동식으로 바뀌면 좋은 점도 있어요. 뭐 편리하다는 점이겠죠. 근데 아무래도 부품이 많이 들어가고 모터가 들어가고 하다 보면은 고장의 여지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아주 빈번하게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동식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0V 이렇게 있고요. 스마트폰 충전 단자가 양쪽으로 하나씩 이렇게 두 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열선은 두 단계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에서 12.7km/L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뭐 연비 주행을 한 게 아니고 살살 탄 게 아님에도 이 정도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는 좋은 수치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거의 1800km, 1900km 대가 넘어가는 그런 무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륜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요. 크기도 상당히 크죠. 그런데도 이 정도의 연비를 보여준다는 거는 꽤 좋은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EV 모드로 주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엔진이 작동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연비를 상승시켜 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주죠. 엔진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휘발유가 공급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전기로만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연비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비의 상승이라는 게 이게 모터의 사이즈도 그렇고 엔진의 사이즈도 그렇고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 구간, 도심 환경에서 연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속을 해볼게요. 엑셀레이터를 밟게 되면은 차지 에코 모드를 지나서 파워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엔진이 같이 강하게 구동을 하면서 힘을 보태게 되거든요. 엔진하고 모터가 같이 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의 가속의 느낌은 충분한 정도의 힘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소렌토나 다른 모델들 하이브리드를 시승하면서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 합산 출력을 통해서 힘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파워를 끝까지 올리면서 풀가속을 했을 때 그 힘의 정도라는 거는 뭐 꽤 강력한 정도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풀가속을 하고 있는데 130, 40 속도까지는 꽤 강하게 올려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차로 그렇게 강하게 운전을 하면은 이 차를 구매한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부드럽게 주행을 하면서 연비를 끌어내는 거, 이게 이제 이 하이브리드의 구매 목적일 텐데 이렇게 가속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연비라는 게 뭐 의미 없는 수치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운행을 하실 거면은 2.5 가솔린 터보를 사셔야 됩니다. 0km에서 100km, 110km 요 사이에서 효율을 최고로 뽑아낼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0km에서 110km 구간에서 탄력적으로 편안하게 운행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밟게 되면은 모터가 붙기 때문에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예전의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나타나는 엔진이 붙을 때, 모터가 붙을 때 그 약간의 이질적인 모습은 지금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서서히 가다가 갑자기 가속을 확 걸어버리면은 약간 덜컥 하는 느낌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느낌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느끼기는 힘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스펜션은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타이트하게 다듬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렌토 시승했을 때는 조금 부드럽다, 말랑말랑하고 패밀리 SUV로 쓰기에 괜찮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소렌토보다 조금 단단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동이 방지턱을 넘거나 할 때 더
크게 올라오고 굴곡진 노면을 갈 때 잔진동이 소렌토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건 장단점이 있습니다. 코너링을 들어간다거나 고속으로 가면서 차선 변경을 한다거나 할 때는 얘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물론 미묘한 차이긴 합니다. 그러나 도심에서 편안하게 주행하기에는 소렌토의 승차감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변속기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어요. 현대차에서는 8단을 많이 넣고 있는데 이것도 8단을 넣어주면은 효율성 면에서는 좋겠죠. 그러나 모터가 서포트를 해주니까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판단을 한 건지 아직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제 현대차에서 오랫동안 만들었죠. 세팅의 노하우는 제가 느꼈을 때는 물론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앞차랑 간격을 조작하면서 가고 스무스하게 멈춰주고 속도를 줄여주고 증가시켜주는 그런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준입니다.